매일 장 보는 남녀 이어가겠습니다.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이고요. 오늘도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종목 얘기 재밌게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지수는 좀 여전히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제 코스피 코스닥 급등한 종목들을 보니까 센 종목들은 또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네. 시장이 안 좋은 부분은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는 바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서 어떤 그 증시의 투자 심리 악화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 또 한 번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상승을 했죠.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어제 또 1%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7월 18일에 일본의 구체적인 수출 규제에 관련된 발언이 있을 겁니다. 그때 동안은 현재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하지만 지금 또 반대로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들입니다. 자, 그래서 신성통상이나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일본의 불매운동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났고요. 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불매운동 관련주들은 어떤 감정에 편승한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기로 대응을 하시고 후성이나 동진세미캠 이런 램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좀 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후성이 상한가 네. 우리 또 매일장본남녀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던 네, 종목이죠.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후성이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도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또 무료 방송이나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동진세미캠 어제 거의 뭐 상한가 가까운 28%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한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2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에서는 상당히 또 강한 이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또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어제 밤이었죠. 어제 밤에 지금 그 대기업들이 아시아나도 일단은 또 거론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이슈로 인해서 뭐 SK나 그다음에 좀 대기업들이 거론이 됐는데 인수를 좀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또 SK에서는 아직까지 부인을 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가 좀 상당히 많이 되면서 어제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에어부산은 4%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시장 자체는 상당히 안 좋지만은 현재 올라오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그러면 좀 종목들 관련된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한일 무역 갈등이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지만 종목들은 또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의 이슈 바로 공개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이슈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제목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바로 반일은 뭔가요? 일본의 반대로, 그죠? 네. 뭐, 예를 들어, 렉서스 구매를 하지 말자, 유니클로 구매를 하지 말자, 이런 게 바로 반일입니다. 그 길은 뭔가요? 그 길은 뭔가요? 일본을 극복하자. 예.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지금 반일을 할 때가 아니고요. 그 길을 할 때예요. 반일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니클로 아무리 그 불매운동 한다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니클로 제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아무리 매출을 올려도 그 수익이 다 해외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세금도 다 우리 쪽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고용된 롯데그룹과 이제 또 연결이 그렇죠. 되어 있죠. 롯데그룹과 유니클로가 또 반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도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또 한국인들 거기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또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세수도 안 거치고 거기에 관련된 한국 유니클로이기 때문에 한국인들 고용도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그것도 그거지만은 저는 그 길, 일본을 극복하자. 네. 뛰어넘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건강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방향이 아닌가. 네. 단순히 일본 싫어. 일본 거 하지 마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일본보다 훨씬 더 잘 살게 그러니까 되자. 지금의 위기를 한마디로 극복하자라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헤어진 연인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는 내가 더 잘 사는 내가 거? 더 잘 되는 거. 네. 그죠? 아무리 뭐 헤어진 연인한테 뭐 여자친구나 아니면은 남자친구를 매일매일 싫어하고 매일매일 저주해봤자 증오해봤자. 뭐 네. 아무런 내 감정만 소비되는 네, 거죠. 내 감정만 소비되고 계속 그것조차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거를 극복하고 시련을 극복하고 엄청나게 잘 돼서 그렇죠. 내가 잘 되면 이제 그쪽에서 아쉬워하니까. 그렇죠. 내가 우리가 잘 만약에 되면 또 잘 일본 돼서 쪽에서 아쉬워하겠네요. 뭐 돌아서 소문이 들어간다거나, 네. 걔 엄청 잘 돼서 뭐 예를 들어 주식으로 대박 나서 100억 벌었대. 이러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네. 헤어진 연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딱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일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일본이 그렇게 싫다면 일본을 뛰어넘자라는 이기자. 거죠. 이기자. 네. 그냥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 실무로 가고 일본을 뛰어넘는 이런 IT 관련주.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전일 또 많은 종목들이 강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이 이제 후성의 2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자, 우리 또 이창진 아나운서께서 또 그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내용 보면서 한번 네. 말씀드려 볼게요. 자, 내용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어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장이었고 왜냐면 후성은 매일 장본담녀에 넣었었지만은 네. 동진세미캠 공개 강의 때 또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었고 램테크놀로지는 또 수익률 대회에 다 세 종목을 다 지금 또 건드렸던 종목들인데 어제 뭐 후성 상한가, 동진세미캠도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마감이 됐고요. 램테크놀로지도 뭐 20% 넘는 급등세가 나오면서 이제 말 그대로 반일 관련주가 아니라 극일 관련주, 일본을 극복하는 관련주들이 네.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 또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중장기로 저는 상승할 걸로 봐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저는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지금 시장은 현재 눈치 보기 장세죠. 7월 18일에 일본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면 분명히 시장은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체도 시장은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지금 현재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 또 하나 이제 이 소재 관련해서 추가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된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감정에 의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이거 수출 규제한다라면 진짜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일본의 태도를 극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은 안 좋지만 또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첫 번째로 달렸던 종목들을 제가 나열을 했는데요. 또 후성은 또 매일 장본담녀에서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후속주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그럼 지금 바로 공개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우리 또 매일 장본담녀 후성에 이은 2탄 캠트로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화수소 네. 관련된 종목이라면 캠트로스는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이번에 공장을 한 3배 정도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국채과제도 또 수행한 좀 알짜 기업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시총이 1,000억이 좀 안 돼요. 이 900억. 화학 소재 네, 업체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반도체 장비주도 조금 상승은 네. 했어요. 그런데 장비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20% 넘는 급등세가 나오는 거는 소재예요, 소재. 예, 그래서 소재, 왜냐면 장비는 만드는데 너무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 대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소재는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나 이런 것만 조금 없어진다면 충분히 저는 급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캠트로스가 또 포토 레지스트 관련해서 약간 이제 숨겨진 종목, 대표적인 종목이기 네.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차트 포인트 보면서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차트 포인트 보면서 말씀 드려보자면 주가가 단기 급등 후에 현재는 눌림목 구간에 있고요. 전일에 또 대량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일부 또 수급이 들어왔어요. 전일 9% 강세로 끝났죠. 네,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한번 급등 이후에 눌림목 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세히 보시면은 자, 자, 눌림목 급등 후 눌림목 주고 다시 급등. 그리고 또 4거래일 눌림목을 주고 나서 이제 자리만 살짝 맞춰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현재 트렌드 본다면은 뭐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후성 한번 볼까요? 후성. 자, 매일 전문남녀에서 소개해드렸던 후성. 자, 보시면 조금 더 멀리 볼게요. 조금만 더. 자, 보시면은 어제 상한가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면은 사실 뭐 햄트로스는 아직까지 높은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더 갈 것 같아요. 후성은. 왜냐면 어제 오후에 뒤늦게 조금 큰 자금들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말 그대로 흔히 주포라고 하는데 자, 한번 그 3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3분봉으로 보시면 어제 것만 딱 보시면 어제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자, 여기 이제 바닥에 매집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그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진 게 말 그대로 주포와 개인의 손바뀜, 그러니까 급등을 시키면서 이 후성이라는 종목을 올린 기관이나 외국인이 됐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기대감만으로 올릴 수는 없어요. 시가총액이 7천억이 다 돼가기 때문에 뭐 시총 500억, 1000억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고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을 시켰다는 거는 분명히 좀 큰 자금이 좀 들어왔다는 거고, 그런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 마감은 보통은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이 나올 때는 이런 그 미리 좀 이제 올려놓으면서 개인들 들어오면은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이제 빠져나오는 이런 흐름이 사실 많죠, 고점에서. 그러면 이제 윗꼬리가 달리는 건데 모래성처럼 이제 이렇게 그 무너지는 거죠, 개인들 들어오면. 그런데 지금 이 거래량은 개인이 마지막에 붙었다기보다는 이거 오히려 지금 그 좀 큰 자금이 오히려 좀 더 들어왔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 후성 들어온 자금 자체가 그 평단가가 좀 높아 보여요.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방송이라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 후성을 끌어올린 주체가 평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 후성을 이 지금 큰 자금을 처리를 하려면 일봉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좀 잘 해보셔야 돼요. 자, 이거를 후성을 이제 평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을 처리를 하려면 더 띄운 다음에 거래량 터뜨려서 개인에게 물량 털고 나오려면은 한 번 더 띄워야겠죠. 여기서 그냥 만약에 물량 다 빼버리면은 본인들 평단가도 높은데 평단가 밑에서 매도해버리는 걸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럼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주포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띄우고 나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어떤 그 개인들 물량 바지를 통해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눌림목을 또 준다면은 이거는 평단가 조금 낮춰서 재매집 뷰에 2차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또 보세요. 그래서 매일 장본남녀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상가 가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공개 강의에서는 이런 내용들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5시에 매일 5시에 좀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 후성 자 캠트로스 동진 세미캠 한번 볼게요. 동진 세미캠도 보시면은 자, 3분봉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3분봉으로 어제의 흐름을 보시면 똑같아요. 자, 매집, 그리고 마지막에 거래량 또 추가적으로 터트리면서 마지막에 또 수급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종가 최고가로 마감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은 지금 그 평단가 자체가 상당히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14,800원이나 뭐 이 정도의 지금 그 평단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포 기준으로. 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자, 일봉으로 보시면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다 보고 계시죠? 내가 만약에 동진 세미캠이라는 이런 큰 종목을 올리는 그 주포인데 한 500억이나 1000억을 갖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런데 평단가가 14,8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오늘 다 팔아가지고 오늘 그러면 한 500억을 그냥 매도 치면은 주가가 쭉 내려올 텐데 그러면은 한 번에 다 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를 그 오늘 만약에 500억을 하루에 치면은 급락을 해버릴 텐데 그럼 본인이 손해보는데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한 번 더 뛰어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물량 차익하거나 아니면은 조금씩 빼는 것처럼 물량 터는 것처럼 살짝 눌림목 주고 다시 한번 물량 매집해서 1차로 한 번 팔고 나머지 반은 2차 상승시켜서 또 팔고 이래서 이제 쌍 고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단은 후성하고 동진세미캠이 1등 주고요. 캠트로스 한번 볼게요. 캠트로스도 지금 후성하고 동진세미캠을 따라가는 네.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벼워서 기대감이 좀 모아진다면 그래도 단기 슈팅은 조금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모두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한번 투자 포인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IT 쪽으로 네. 어떤 그 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광가시제, 전해액 첨가제와 포토레지스트 핵심 소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제가 뭐 종목입니다. 찾아보니까 뭐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화학 소재 쪽을 이제 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제 소재 네. 쪽에 특화된 기업인데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전기차 관련주 좀 가잖아요. 근데 네, 분위기 사람들은 좋죠. 전기차 관련주가 그냥 갑자기 또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 예전에 2015년, 2016년 때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오르고 이제 조정받았으니까 또 가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보시면 배터리만 가요. 그리고 현재 이 배터리 쪽도 국산화,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종목들 자체도 그 길 관련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일본을 극복하다. 네. 그래서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주식 쪽으로 트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토레시스트 핵심 소재 향후에 지금 이거는 다 기사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딱 지금 시기에 맞춰서 공장을 한 3배 정도 증설을 할 예정으로 지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반일을 넘어서 그 길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약간 이제 중기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뭐 일본에서 규제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자체 자구안을 마련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추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요. 또 정부가 또 기업들 많이 도와준다면 네. 사실 뭐 불산이나 이런 부분도 그동안에는 어떤 그 환경 문제나 환경단체의 발언에 막혀서 증설이나 이런 거를 공격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다시 기업들의 입김이 세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당장에 반도체 산업 죽으면 경제가 무너지는데 환경보다는 일단은 좀 실용적인 실리주의로 좀 가지 않을까 네. 보고 있어서 그래서 또 이제 후성이 급등을 한 거고 또 어제 뭐 삼성의
어떤 그 공정에 일단 국내 거 쓴다라는 또 얘기가 돌아가지고 어제 또 상한가가 나오는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삼성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시장 안에서 많이 이제 관심이 커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기업들 뭐 삼성, 뭐 다 LG, 들어가요. 현대 뭐 등등. 다 들어갑니다. 네. 현대, LG, 삼성, SK 다 들어가고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장비 쪽은 생각보다는 약해요. 장비는 지금은 현재 소재,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 이제 한 번 쓰고 또 계속 쓸 수 있는 이런 소재 관련주들이 간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혹시 다시 차트 볼 수 있나요? 에어부산이나 이런 종목들 한번 제가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아까 보지 에어부산도 그랬어요. 네.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없다 보니까 깜빡했는데 또 매일 자본합류에서 어제 제가 제 사견이지만 아시아나나 아시아나항공 관련해서 좀 대기업들 인수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원래 이제 시총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숨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어제 장 끝나고 아니나 다를까 이쪽 보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수급이 들어온다면 한번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방송을 보시고 좀 매수하신 분들은 또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으니까 에어부산도 어제 4%대의 상승을 했고요. 아시아나 항공 한번 볼게요. 아시아나 항공 지금 뭐 통매각 얘기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아시아나 항공도 자 조금 더 멀리 볼게요. 멀리 보시면은 한번 크게 급등한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2차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시아나 IDT도 볼게요. 매일 정보남녀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말씀드릴 때 한번 급등 나오고 나서 물량 계속 잡아가면서 매집만 2차 매집만 하고 있고요. 어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도 네. 상승하는 종목들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이슈에 맞춰서 매매만 하신다면 지금 시장 여러분들 그죠? 이건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극일. 지금 시장을 극복한다. 극복할 수 있다. 극주라고 해야 되나요? 예. 모르겠어요. 그냥 그것까지. 줄이니까 단어가 이상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한 신조어 만들지 주식 맙시다. 시장을 네. 극복하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지수가 비록 부진은 하지만 네. 이제 종목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식 시장을 해주셨어요. 극복하자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일의 무역 갈등 영향권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종목으로 또 돌파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특징주 개념에서 캠트로스를 꼽아 주셨습니다. 전일 또 워낙 관련 뭐 반도체 소재 장비주들이 강했었기 때문에 특징주 개념으로 오늘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장 보는 남녀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